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로봇 한 길, 무려 26년간 걸어온 기억이죠. 로보티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보티즈가 가진 핵심 부품 기술력, 그러니까 로봇의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근육 같은 부품인데요. 이 액추에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드는 AI 로봇 시장, 특히 이제 피지컬 AI 로봇 시장에서 정말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저희 논의의 핵심입니다. 저는 로보티즈의 성장 가능성, 이거 매우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로보티지의 그 액추에이터 기술력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이라던가 또 대규모 생산 능력을 늘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로보티지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죠. 네. 일단 로보티즈는 20년 넘게 쌓아온 독보적인 액추에이터 기술이 있고요. 또 핵심 부품의 90%를 직접 만든다는 거. 이 내재화율이 90%라는 거,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미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갖췄다고 저는 봅니다. 작년 매출이 300억 원 넘었고 올해는 최소 400억 원, 이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죠. 네, 400억 원이요. 네. 실제로 2025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500만 원대라는 정말 파격적인 가격의 핑거 액추에이터를 출시했잖아요. 이게 로봇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라 기존에 너무 비싸서 적용 못했던 분야까지 로봇손 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MIT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 또 AI 워커 로봇. 이게 베이직 모델이 4천만 원대, 모빌리티 모델이 7천만 원대인데 이런 신제품 출시는 로보티즈의 미래 성장판이 확실히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즈베키스탄 공장 증설로 최대 3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요에도 미리 대비하고 있고요. 저는 로보티즈가 이 피지컬 AI 시대의 주역이 될 거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점을 근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의 99%가 액추에이터라는 이 단일 품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건 여전히 좀 큰 부담이거든요. 물론 이제 방산 물량 증가 덕분에 1분기 흑자 전환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AI 워커 로봇 같은 경우 올해 판매 목표가 고작 70대예요. 내년 400대 목표도 시장에서 이걸 얼마나 받아들여줄지 아직은 불확실하죠. 경쟁사보다 가격이 낮은 건 분명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이나 운류 현장에서 기업들이 이 로봇을 도입했을 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300만 대 증설 계획, 이건 정말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만약에 예상만큼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이 설비 투자는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연구개발용으로 사가는 물량이 이게 실제 대량 생산 주문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기대감은 물론 높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여러 위험들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액추에이터 경쟁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로보티즈는 기술력은 당연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대 핑거 액추에이터처럼 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추격도 버겁고 가격도 비싼 중국 경쟁사들을 충분히 따돌리고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봐요. 실제로 작년 말부터 중국 쪽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섰고요. 이런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는 단순히 로봇뿐만 아니라 방산, 우주항공, 의료기기 같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만 시장의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기술 우위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정말 무서운 추격 속도, 그리고 그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 이걸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로보티즈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고 해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은 생각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액추에이터 수요 증가폭이 이게 좀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정 산업,
예를 들어 지금 흑자를 이끌고 있는 방산 분야에 대한 의존도가 만약에 더 높아진다면 그 산업의 경기가 꺾였을 때 실적이 크게 흔들릴 위험도 동시에 커지는 거죠. AI 워커의 시장성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4천만 원대 베이직 모델 가격은 이건 뭐 시장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체 액추에이터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능도 뒤처지지 않고요. 이미 일부 물류 현장 같은 실제 라인에 투입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고 뭐 중간 충전으로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번 현장에서는 아주 큰 장점입니다. 올해 목표 70대가 좀 적어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시장 초기 단계에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한 뭐랄까 전략적인 포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은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국내 경쟁사나 아니면 중국 업체들도 계속해서 신제품을 내놓고 성능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4천만 원이라는 가격표가 분명 눈길에 끌긴 합니다만 기업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로봇을 도입해서 우리가 얻는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과연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투자를 결정할 겁니다. 아직은 그 부분이 좀 불확실하고요. 오히려 70대라는 낮은 목표치가 시장의 조심스러운 초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산 능력 확대론요. 앞으로 폭증할 수요에 미리 대비하는 이건 필수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우즈베키스탄 증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로보티지의 성장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뭐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연구개발용 액추에이터 주문량이 과거에 수십 개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10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그 10배 증설, 그러니까 3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린다는 그 규모 자체가 사실 엄청난 위험 부담입니다. 생산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는 문제, 또 숙련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해외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이거 다 쉽지 않은 과제들이죠. 오픈 AI의 50대 추가 발주 소식은 뭐 있었습니다만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대량 생산 주문을 할지는 글쎄요,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수요 예측이 빗나가면 이게 과잉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성이 언급되는 점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분명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보티즈는 독보적인 액추에이터 기술력, 그리고 파격적인 가격 정책, 또 AI 워커라는 확실한 새 성장 엔진, 이걸 통해서 이 피지컬 AI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잠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산 능력 확대와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미래 성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로보티지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하지만 그 액추에이터 중심의 사업 구조가 가진 한계, 또 AI 워커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여부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에 따르는 운영 및 재무적 위험, 이런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앞으로 로보티지가 이런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로보티지의 미래에 대해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로보티지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